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이번 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흐름은 일반적인 주간 분석이 아니라 배다점 성술 기준으로 나눈 1주차 흐름입니다. 같은 점성술이라고 해도 서양점 성술은 현재 보이는 현상과 심리 해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배다점 성술은 시간의 흐름과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읽는데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위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흐름이 바뀌고 어디에서 에너지가 꺾이는지를 구조적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은 이미 지나간 시점이지만 혹시라도 2분기 전체 흐름 분석을 따로 보고 싶은 코인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문의는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채널에서는 2분기 분석 영상 제작 요청과 아스터리언 시그니처 제작 관련 문의만 받고 있으며 그 외의 문의는 따로 응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의 정확도와 퀄리티 유지를 위한 기준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주차 흐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월 1주차 흐름을 보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반등 이후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방향을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움직임보다 내부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직전 흐름을 먼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이미 반등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구간이었고, 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상승의 시작인지를 이번 주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상승이 유지되면서 확장되는 구간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이때 상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5일 사이에서는 상승이 점점 과열되면서 피크를 형성하는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5월 6일부터 7일은 그 상승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과열이 해소되면서 흔들리는지 결정되는 갈림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주는 반등에서 시작해서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 유지냐 조정이냐를 판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반등 이후 상승이 확장되고 고점을 형성한 뒤 방향이 결정되는 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행성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의 흐름부터 보면 초반에는 상승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반등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중반으로 가면서는 달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면서 상승 에너지가 피크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매수 심리가 강하게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달의 에너지가 피로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피로라는 것은 단순히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 흐름 자체가 상승에서 과열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미묘한 변화는 단순 차트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개인별 흐름과 맞물리면 완전히 다른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후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나후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반 상승이 비교적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중반에서도 라오는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가장 편안하게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나우가 다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상승 흐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게 되고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나후는 방향을 만드는 존재라기보다는 흐름을 지연시키고 실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상승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개인별로 어떤 타이밍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수성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수성이 전 구간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변동성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흔들릴 때도 매우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상승 구간이라도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성은 방향을 만드는 행성은 아니지만 움직임의 강도와 속도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시장을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 맞춤형 접근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K2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K2가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안정성은 상승 흐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 상승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중반으로 가면서 K2의 영향은 더 강화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힘이 생깁니다. 즉,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후반으로 가도 K2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달의 피로와 라후의 재개입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K2 단독으로 상승을 완전히 유지시키기에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흔들릴 수도 있는 구조로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상승 구간 안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날짜별 핵심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번 주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5월 1일 흐름입니다. 이 날은 반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전 구간에서 만들어진 상승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달의 상승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고 K2 역시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무리 없이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편안하게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5월 2일입니다. 이 날부터는 상승이 단순 유지가 아니라 확대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달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추진력이 붙고 동시에 수성의 변동성이 결합되면서 움직임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 조합은 가격을 빠르게 위로 밀어올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체감상 상승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급등 형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미묘한 타이밍 차이가 실제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에서 개인별 구조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5월 3일 흐름입니다. 이 날은 상승이 한 단계 더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달의 에너지가 계속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K2가 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단순 유지가 아니라 확장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등이나 강한 상승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매수 쏠림이 강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가격 움직임도 더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구간이 이후 변곡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강하다고만 해석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월 4일입니다. 이 날부터는 상승 피크에 접근하는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달의 에너지가 거의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상승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그 지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점 형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자체보다도 어디에서 힘이 꺾이기 시작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미세한 변화는 단순 차트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5월 5일 흐름입니다. 이 날은 본격적인 변곡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달이 피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고 수성의 과열된 변동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승은 이어지더라도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동시에 시장의 흔들림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계속 따라가는 전략보다 이미 형성된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 타이밍은 개인마다 대응이 완전히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5월 6일입니다. 이 날은 명확한 방향 갈림 구간입니다. 라후가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K2의 유지력과 충돌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는 완전히 열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7일 흐름입니다. 이 날은 과열 해소 또는 상승 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라후의 영향이 더 강해지고 달의 부담도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그대로 이어지기에는 부담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시장이 강하게 버틴다면 상승이 유지되는 흐름도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결국 이전에 형성된 구조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선 흐름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쌓았는지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상승 구간 안에서도 진입 위치와 대응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개인에게 맞게 설계하는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간 시간 구조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서 변곡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상승으로 시작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 변곡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 세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상승의 핵심 구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에너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비교적 깨끗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미 만들어진 반등이 확장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참여자들의 심리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상승을 활용하는 접근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먹고 나올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올라간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이후 구간에서 리스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고점 형성 구간은 5월 4일부터 5일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상승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상승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그 힘이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상승을 더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이런 고점 구간은 개인마다 대응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그널이 아니라 개인별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곡 구간은 5월 6일부터 7일입니다. 이 구간은 방향이 완전히 갈리는 시점입니다. 이전까지 이어졌던 상승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열이 해소되면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완전히 열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한 방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점은 진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포지션을 어떻게 유지할지, 어디에서 줄일지, 또는 다시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전 해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간입니다. 초반인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상승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반인 5월 4일부터 5일은 고점을 경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핵심이 되고 무리한 추격은 오히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반인 5월 6일부터 7일은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꺾이는지를 판단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이후 흐름 전체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제 핵심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의 상승 에너지가 전체 상승을 만들어내고 K2가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수성의 강한 작용이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가격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후가 다시 개입하면서 이 상승 흐름에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이번 주는 상승과 변곡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향 하나로 해석하기보다는 구간별로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한 주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5월 1주차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상승이 확장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중반에서는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반에서는 변곡이 나타나면서 조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강하게 올리고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 흔들리는 주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월 4일에서 5일 사이의 고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5월 6일 이후 흐름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주는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흐름에 맞게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흐름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히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맞추는 구간이 아니라 상승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내려오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흐름 안에서도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추가로 이어지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분석을 넘어서 개인별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거나 흐름이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도 더 정교한 구조로 이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